어르신 얼른 도망가세요. 빨리요.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갈랐다. 705호 김영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몇 달째 어지럽고 숨이 찬다고 하니 아들 진호가 큰 병원 가서 한 번에 정리하자고 해서 오늘 이 대학병원까지 오게 된 날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이름을 확인한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훑더니 갑자기 나를 진료실 안쪽으로 끌어들였다. 문을 닫고 손으로 내 팔을 꽉 잡았다. 그리고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어르신 제발 지금 바로 도망가세요. 말 그대로 도망치라는 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간호사는 대답을 못하고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흔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금 뛰세요. 질문하지 말고. 오늘 정말 위험해요.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긴장한 사람의 체온이었다. 그때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 진호와 며느리 서윤이 보였다. 둘 다 내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다. 걱정의 시선이 아니라 확인하는 시선 같았다. 나는 간호사에게 낮게 물었다. 왜 도망가라 그래요? 간호사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차트를 접어 꾹 쥐며 말했다. 어르신 차트에 전신마취 고위험 시술이 예약돼 있어요. 어르신 이름으로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전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네, 근데 서명은 이미 되어 있어요. 환자 본인 서명 어려워. 보호자 대리 서명이라고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누가 간호사는 고개만 살짝 돌렸다. 그 끝에는 진호와 서윤이 있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가 울렸다. 705 김영자 환자분, 수술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수술을? 왜 준비가 끝났다는 거지? 간호사는 입모양으로 내게 말했다. 지금 뛰세요.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복도 끝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디가?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숨이 턱 막히는 속도로 계단을 내려갔다. 왜 이런 일이 혹시 정말 나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발이 더 빨라졌다. 1층 비상문을 밀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때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조급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병원 뒤편 응급차 주차장 쪽 작은 통로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다. 놀라서 몸을 빼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여기에요. 아까 그 간호사였다. 어서요. 여기서 더 가면 CCTV에 잡혀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내 이름으로 그런 시술이?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확인한 보험심사 자료예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보험금?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르신, 오늘 시술이 잘못돼도 노안이나 합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보험금은 전부 보호자에게 지급돼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걸 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호자 대리 서명이 있었어요. 간호사는 다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요,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아주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두 분 한 달 전에 이미 한 번 여기 와서 상담받고 갔어요. 어르신 말고 다른 고령 환자분이었어요. 그 환자분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전신마취 후 회복 못하고 고령 노안으로 처리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 환자 보호자 이름이 똑같았어요. 박진호. 나는 무릎이 풀릴 뻔했다. 아들 이름이었다. 그때 뒤편 주차장 쪽 유리문에서 진호와 서윤의 실루엣이 보였다. 바쁘게 직원과 얘기하며 주변 CCTV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내 손을 잡았다. 어르신, 너무 늦기 전에 딱 한 사람만 믿으세요. 누구를? 내과 레지던트 이도윤 선생님이요. 예전에 비슷한 사건 하나 알아보다가 윗선이랑 크게 싸운 분이에요.
간호사는 급히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긴급 케이스. 어르신 지금 응급실 뒤편. 설명드린 상황 그대로입니다. 몇 분 뒤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오는 남자 하나가 보였다. 김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저 내과 이도윤입니다. 그는 가운 안쪽에서 태블릿을 꺼내 내 손목 밴드의 QR을 스캔하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차트가 심각하네요. 어르신 동의서가 어르신 필체가 아니에요.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윤이 말했다. 어르신, 지금 바로 경찰에 갈 수도 있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이 사람들이 다시는 못 건드려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 단 한 번만 연기를 해주세요. 연기요? 모르는 척, 순한 척,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척.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입으로 뭐라 말하는지 전부 녹음할 거예요. 간호사 지연도 말했다. 어르신이 다시 올라가셔야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못 들키게 바로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대로 도망치면 난 살지 모른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을 노릴 거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다시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내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다. 지연이 내 손에 작은 버튼을 하나 쥐어줬다. 응급 호출기예요. 어르신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거 꼭 누르세요. 나는 그 버튼을 꼭 쥐었다. 내 목숨줄 같았다. 705 대기실로 돌아오자 진호와 서윤이 달려왔다. 엄마, 왜 그런 데 계셨어?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서윤의 눈은 걱정이 아니라 초조함이 번져 있었다. 잠시 뒤 하얀 가운에 교수 한 명이 들어왔다. 아, 김영자 환자분. 오늘 시술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하긴 하지만 아드님께서 그래도 하자고 하셨어요. 진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 믿지? 이거 한 번만 받고 나면 앞으로 편해져.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다. 전신마취 동의서, 고위험 시술 동의서, 예상치 못한 사망 동의, 그리고 보호자 박진호 서명. 내 도장칸만 비어 있었다. 진호가 말했다. 엄마, 그냥 여기 찍으면 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다. 나는 그가 들고 있는 도장을 꽉 잡아내렸다. 잠깐, 모두가 멈춰 나를 쳐다봤다. 나는 지갑 속 작은 버튼을 천천히 눌렀다. 진동이 내 손에서 아주 작게 울렸다. 도윤과 지연도 지금 같은 진동을 느꼈겠지. 나는 진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 이거 안 찍겠다. 내가 안 찍겠다고 말한 순간 대기실 공기가 뚝 하고 찢어졌다. 진호는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서윤은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교수는 미세하게 이마가 떨렸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교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손 안에 작은 버튼이 아직 따뜻했다. 도윤과 지연, 둘 모두 지금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겠지. 나 갑자기 불안해서 그래. 나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 교수의 눈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어르신, 설명은 다 드렸잖아요. 아드님도 이해하셨고요. 진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이거 그냥 사인 하나면 돼.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그 말투 낯설지 않았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런 말들이 조금씩 늘어갔다. 돈 이야기, 내 건강 이야기, 엄마, 이럴 바엔 그냥 요양원 가는 게 그런 말들. 그 모든 조각이 지금 하나로 맞춰졌다. 나는 일부러 조용히 말했다. 싫어. 이거 안 받겠다. 그 순간 서윤의 표정이 단번에 깨졌다. 어머님, 지금 이게 누굴 위한 건데요? 그녀는 내 팔목을 꽉 잡았다. 손아귀 힘이 아주 강했다. 이것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병원비로 고생 안 해요. 어머님도 편해지고요. 그게 왜 이렇게 싫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편해지는 건 누구야? 그러자 서윤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요? 아니면 우리요? 진호가 서윤을 밀어냈다.
야, 너 지금 왜 이래? 서윤은 더 크게 말했다. 왜 이래? 나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 애도 있어야 하고, 대출도 내야 하고, 당신 월급도 제자리인데, 장모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좀 살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 대기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아들 얼굴을 봤다. 보험금?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돌렸다. 서윤은 이제 막혔던 감정을 쏟아내듯 계속 말했다. 어차피 어머님 연세에 시술 잘못돼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냥 자연사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다 아는 거잖아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교수는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이를 꽉 깨물었다. 보호자분, 그런 말은 여기서 그때였다.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얀 가운의 레지던트 도윤이 들어왔다. 숨이 조금 가빴다. 뭔가를 들고 있었다. 프린트 몇 장, 태블릿, 검은 USB, 그리고 내 쪽을 보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김영자 환자분, 저와 함께 가시죠. 교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 선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외래 진료 중이에요. 도윤은 교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어르신을 환자 안전위원회로 모실 겁니다. 순간 교수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이도윤, 여기서 장난치지 마. 도윤은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그러자 나는 내 이름이 적힌 파일들을 봤다. 보험금 지급 예정 금액 1억 8천. 진호와 서윤의 표정이 종이장처럼 찢어졌다. 뭐야, 저게. 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박진호 씨, 이 문서들 전부 지난 3일 동안 귀하의 아이디로 승인됐습니다. 내 아이디? 진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이 소리쳤다. 여보,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보험사랑 상담한 거잖아. 그냥 혹시 몰라서. 도윤이 말을 끊었다. 혹시 모르니까 장모님을 전신마취 시킨다는 겁니까?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교수는 결국 폭발했다. 이 선생, 당장 나가. 이건 내가 손댈 일이 아니야.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지금 어르신 차트에 직접 입력하신 내용 다시 읽어보시죠. 그는 서류를 한 장 내밀었다. 서명 신일상. 교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이건 절차상 관행이고 그냥 어르신은 인지기능 정상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화도 정확하고 판단력도 명확하고 단어 회상력도 또렷합니다. 차트 내용은 조작됐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다. 조작 같은 소리. 우리가 뭘 했다고. 도윤은 USB를 흔들었다. 병원 컴퓨터 로그 전부 확보했습니다. 보호자 박진호 아이디, 교수님 계정, 간호사 은지 씨 계정. 같은 시간대에 같은 파일을 열고 수정했더군요. 교수가 완전히 굳어버렸다. 나는 숨도 못 쉬었다.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게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나는 그제야 내 안에서 한숨 같은 게 터져나왔다. 진호야. 아들은 움찔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너 내가 그렇게 부담됐니? 진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 서윤이가. 서윤이 소리쳤다. 내가 뭐. 난 그냥 살려고 그랬어. 내 다리가 휘청였다. 지팡이에 몸을 실었다. 도윤이 조용히 내 어깨를 받쳤다. 어르신, 이제 저와 함께 가시죠. 환자 안전위원회에서 공식 조사 시작할 겁니다. 교수가 소리쳤다. 이도윤, 너 진짜 끝이야.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끝이 나는 쪽은 제가 아니겠죠. 그렇게 나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보호를 받으며 걸어갔다. 대기실 뒤편에서는 진호와 서윤, 교수의 목소리가 뒤엉켜 터져나오고 있었다. 도망치려는 자, 변명하는 자, 붙잡는 직원들. 온 병원이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살아서 나간 게 기적이었구나. 지하 1층 환자 안전위원회 문 앞에 섰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발은 단단히 바닥을 딛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과 여러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왼쪽에는 교수, 오른쪽에는 진호와 서윤. 세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김영자 환자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술동의서 관련 사실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 보호자 진술에 따르면 인지저하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멀쩡합니다. 판단도 되고 말도 또렷하게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박진호 씨, 왜 인지저하라고 제출하셨습니까? 그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설명 이해를 내가 언제 이해 못한다고 했니? 진호는 입을 다물었다. 신 교수님, 환자분에게 직접 설명하셨습니까? 환자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까봐 보호자에게 거짓말 마세요. 나는 설명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교수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책상 위로 태블릿이 내려와 화면이 켜졌다. 내가 병원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영상이었다. 어르신은 인지능력 정상입니다. 이 영상은 어제 촬영된 자료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박진호 씨, 왜 대리 서명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상하는지 상담을 나는 살아있는데. 진호의 어깨가 푹 떨어졌다. 서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확인했어요. 왜? 잘못됐어요? 어머님 나이 생각하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준비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편하니까? 서윤의 표정이 단번에 일그러졌다. 시술 동의서 기록을 조사한 결과 보호자 계정과 교수 계정이 같은 시간대에 문서를 열고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환자분, 위험을 느끼신 최초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진료실에서 간호사가 제 팔을 잡고 도망가세요라고 했을 때요. 그 말 듣는 순간 이 병원 전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몇 위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교수와 서윤에게 향했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새로운 서류가 들어왔다. 서류 위에 내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어르신 이름으로 된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가 서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본인 필적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흔들리듯 조용해졌다. 나는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내 글씨체가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날짜, 모르는 내용, 그리고 보호자 확인이라는 글씨.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이제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서류는 누가 작성했고 왜 보관돼 있었는지. 교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진호는 눈을 피했고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회의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내 이름으로 된 문서. 하지만 서명은 내가 아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서류 저는 쓴 적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필적 감정으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순간 내 옆에서 누군가 숨을 깊게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였다. 엄마,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내가 죽는 걸 혹시라고 부르니? 진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서윤이 갑자기 말을 끊고 들어왔다. 정말 오해예요. 그건 그냥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죠? 순간 모두의 시선이 교수에게 향했다. 교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서류가 많다 보니 절차상 오류가 누군가 말을 끊고 얘기했다. 절차상 오류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테이블 끝에서 서류가 또 한 장 올라왔다. 여기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가 3장 더 있습니다. 모두 환자분 이름, 보호자 서명 동일. 작성 날짜는 환자분이 입원하지도 않은 날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서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보았다. 진호, 그리고 서윤.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진호가 말을 더듬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야. 서윤이가 자꾸 이런 서류 챙겨 놓으라고 해서 내가 그랬다고. 서윤이 소리를 질렀다. 당신도 했잖아. 당신이 먼저 보험회사랑 상담했잖아. 조용히 해. 진호가 소리쳤다. 엄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래도 나는 둘의 싸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 가운데에서 누군가 또 큰 서류를 펼쳤다. 보험금 지급 항목이 적힌 서류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총 10일의 조회 기록이 있습니다. 10일에 서류를 보는 내 손등이 식은땀으로 젖어갔다. 장모님이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대비해야 해서 진호가 중얼거렸다. 쓰러질 만한 이유는 누가 만들려고 했는데 둘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추가 증거도 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USB가 하나 더 올라왔다. 이건 복도 CCTV 일부입니다. 며칠 전 환자분 방에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출입한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윤 그리고 교수였다.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왜 내 방에 들어왔어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그날 어머님 약이 떨어져서 약은 간호사가 챙겨준다.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이 그만하시죠. 교수가 말을 잘랐다. 괜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USB 화면이 또 바뀌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서류에서 찢어내고 다른 종이를 끼워 넣는 장면. 회의실은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너희들 내 등에다가 뭐든 쓰면 되는 사람으로 봤니? 진호는 바닥만 보았다. 서윤은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환자분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지한 순간 이후 보호자로부터 어떠한 위협이나 강요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다. 네. 제가 시술 싫다고 하자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모두 편해져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다. 오해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떨어졌다. 서윤의 다리가 주저앉듯 의자에 다시 앉았다. 서류 하나가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놓였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호사 지은 씨가 방금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당일 시술 준비 과정 중 간호사는 환자분에게 도망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췄다. 그 이유는 보호자와 의료진이 환자 모르게 서류를 계속 수정하는 걸 보고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의실 끝에서 누군가 의자를 밀치는 소리가 났다. 서윤이었다. 거짓말이지. 그 여자가 왜 그런 말을 간호사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겹쳐쥐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하나입니다. 살고 싶어서요. 내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더군요. 회의실 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또다시 열렸다. 회의 중 죄송합니다. 추가 로그가 확보됐습니다. 서류 조작병원 내부 2명, 보호자 2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내 심장은 쿵 하고 울렸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추가 로그, 공모. 그 단어들이 방 안에 가라앉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보호자 2명 확인됐습니다. 진호와 서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갈라졌다. 잠깐만요. 우리는 그런 적 서윤의 소리가 찢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박진호 씨, 추가 소명하시겠습니까? 진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그럴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류 몇 개 확인한 것뿐이고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끊었다. 진호야, 엄마가 죽는 게 그렇게 쉬웠어?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윤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그래요. 저예요. 제가 했다고요. 근데 왜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장모님은 늙었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계속 문제 생기고 우린 매달 생활비에 대출에 애 키우는데 누가 대신 책임져 줘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말하려면 숨이 필요했으니까. 그건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야. 서윤이 웃었다. 아주 비틀린 미소였다. 정할 문제라니까요? 현실이 그래요. 장모님이 여기 계시면 우린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 서윤의 웃음이 딱 멈췄다. 우리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서윤이 한 박자 늦게 중얼거렸다. 어차피 언젠간 돌아가실 건데 언제가 오늘이어도 된다는 거니? 서윤의 입술이 초조하게 떨렸다. 박진호 씨, 지금 보호자와 의료진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서류 조작, 보험 사기 시도 전부 중대한 범죄입니다. 책상이 찢어질 만큼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호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서윤아, 작게 터진 진호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나는 처음 보는 얼굴로 들었다. 완전히 부서진 얼굴. 너 나한테 진짜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나보고 엄마를 이렇게 하자고 한 적 없었잖아. 서윤이 비웃었다. 당신이 먼저 설명해봤잖아. 요양원 얘기, 비용 얘기 보험금 있으면 어머님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다고. 내가 언제 먼저 그랬어? 진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윤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리고 뭘 그렇게 놀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진호의 다리가 휘청였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들, 며느리,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날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말이 필요 없었다. 말보다 그들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위원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분, 기록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며칠 전 보호자가 환자분 방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다. 녹취록이었다. 그냥 오늘이면 끝나는 거야. 시술 동의만 받으면 자연사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늙은 사람은 흔들어도 티도 안 나. 진호의 목소리, 서윤의 목소리, 둘 다 있었다.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렸다. 진호가 벽에 손을 짚으며 속삭였다.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으로도 할 소리가 아니야. 엄마 제발 나 믿어줘. 나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진호야, 사람이 자신이 내뱉은 말로 드러난다는 걸러는 몰랐구나. 진호의 눈이 환하게 젖었다. 숨도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다. 서윤이 갑자기 소리쳤다. 됐어. 나만 욕하면 되지. 내가 사람 하나 없애려 했다고 치자. 근데 당신은 뭐가 달라? 당신도 똑같아. 당신도 결국은 그 순간 누군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 모두가 말을 멈췄다. 김영자 환자분, 위원회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결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가 낳은 아들보다 나를 처음 본 간호사 한 명이 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이 무너지는 듯 조용해졌다. 도망가라고 살라고 그 말 해준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진호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병원 보안팀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 뒤로 파란 조끼를 입은 경찰 2명이 나타났다. 회의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의료 서류 조작 및 보험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 맞습니까? 위원회가 짧게 대답했다. 예. 증거 확보했고 피의자 2명 그리고 의료진 1명입니다. 경찰의 시선이 진호와 서윤 그리고 교수를 향했다. 박진호 씨, 서윤 씨, 잠시 동행해 주시죠.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고 잠깐만요 엄마. 엄마 나 좀 도와줘.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소리가 너무 아프게 들렸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서윤은 반대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다. 그래요. 가요. 어디든 가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신들이 뭘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게 뭐가 그렇게 죄냐고.
늙은 사람 하나 자연사하는 게 경찰이 그녀의 팔을 붙들었다. 그런 말은 형사 절차에서 하시죠. 서윤의 비명 같은 소리는 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점점 작아졌다. 진호만 남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했다. 엄마, 제발 나 진짜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내 아들이 맞았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아들은 아니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진호 씨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진호가 내 쪽을 바라봤다. 엄마 한 번만 나 믿어줘. 제발. 나는 그 눈을 보며 말했다. 진호야. 믿고 싶어도 내가 먼저 나를 버렸어. 진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경찰에게 팔을 잡히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힐 때까지 그는 계속 울었다. 회의실에는 이제 나와 몇 명의 의료진만 남았다. 도윤이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오늘 정말 큰일을 막으신 겁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살기 위해 싸웠을 뿐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김영자 환자분, 앞으로 치료 방향이나 보호자의 범위 등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겁니다. 테이블 위 서류를 모두 밀어내듯 손을 치웠다.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뛰어준 사람들하고만 앞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금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얼굴이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병원 복도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누군가는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나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걸었다. 목숨이 붙어있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도윤이 서 있었다. 어르신,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혼자서 걸어가고 싶네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그 바람이 이렇게 달리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순간 내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지만 오늘 나는 확실히 살았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공기가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몇 달 동안 아픈 몸으로 버티던 방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 경찰, 울부짖는 진호, 소리치던 서윤, 모든 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나는 놀라 문 쪽으로 갔다. 문을 열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윤이었다. 그는 잠시 눈치를 보며 말했다. 집까지 혼자 오신다길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어둡네요. 아무래도 환기부터 하셔야겠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오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버티셨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도윤이 내게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사건은 곧 정식으로 접수될 겁니다. 병원은 조사 대상이고 교수는 직위 해제, 보호자분들은 구속영장이 검토될 거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요? 도윤은 조용히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후로는 경찰이 맡겠죠.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아들인데.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누구나 선택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버리느냐도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다. 다음 날 아침 TV 뉴스가 방안을 채웠다. 대학병원 의료진 서류 조작 혐의 고령 환자 대상 보험 사기 의혹, 보호자 의료진 총 4명 조사 중 피해자는 70대 여성. 김씨로 기자가 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손에서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요양보호사 협회입니다. 혹시 김영자 어르신 맞으세요? 네. 뉴스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힘드셨겠어요. 혹시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저희가 무료 방문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화면이 켜졌다. 보호자 박진호 씨 의도 없었다 주장했으나 초췌한 얼굴, 눈물 범벅된 모습, 그 뒤에 경찰이 따라붙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꺼버렸다. 잠시 후 문 앞에서 작은 종이가 소리 없이 밀려 들어왔다. 누군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간 것 같았다. 봉투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나는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한 장짜리 종이가 있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가 나 용서 안 해도 되는데 한 번만 나보고 싶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손이 떨리면서 쓴 글씨였다.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그 종이를 들여다봤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이번에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지연 그리고 도윤이 함께 서 있었다. 어르신, 위원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병원 측이 공식 사과와 배상을 준비하고 싶다고 나는 짧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르신 뜻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어르신, 앞으로 치료는 저희가 맡아도 될까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살아야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내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 말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며칠 뒤 바람이 차가웠다. 창문을 여니 먼지 냄새 대신 깨끗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오랜만에 숨이 편했다. 그날은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온 날이었다. 도윤이 나 대신 받아주고 설명을 전해줬다. 어르신, 교수는 직위 해제됐고 간호사 한 명은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사건은 정식 사건으로 처리되어 병원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보호자 두 분도요. 내일 구속영장 결과가 나옵니다. 나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이 마음에 아프게 닿았다. 진호는 어디 있어요? 경찰서 대기실입니다. 어젯밤 계속 울었다고 하네요.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날 저녁 TV에서 또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학병원 의료진 서류 조작 사건. 피의자 신 교수 직위 해제. 피해자는 70대 김영자 씨. 보호자 2명도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 중. 뉴스 화면 구석에 박진호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가 또 하나 나왔다. 글씨체가 익숙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지금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찢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냥 넣어두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공식 문서였다. 김영자 환자분. 병원 측은 본 사건에 대해 정식 사과드리며 전액 배상 및 향후 치료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사과만 받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 치료비라도 괜찮아요. 저 살아있잖아요. 직원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도윤과 지연이 집으로 찾아왔다. 어르신, 걱정돼서 왔습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두 분이 살려준 거죠. 살아계신 건 어르신이 스스로 지켜낸 겁니다. 나는 잠시 그 말을 되뇌었다. 스스로 지켜낸 삶.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보다 고마웠다. 어르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윤이 물었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바닥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살아야죠.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누구의 등에 실려가지도 말고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을 붙잡느라 내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 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이 되자 문 앞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대신 작은 비닐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귤 한 봉지와 한 장의 메모.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봤던 간호사예요. 그날 도망가라고 했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어머님이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어머님 덕분에 큰 용기 배웠어요. 나는 조용히 귤 한 개를 까서 입에 넣었다. 살아있다는 맛이 났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망쳤던 병원 계단, 숨막혀 울던 회의실, 내 팔을 붙잡던 서윤, 엄마 믿어줘, 울던 진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다. 내가 살았기 때문이었다. 살아낸 하루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린다.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 삶. 내가 직접 선택한 내 삶으로.